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은입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있죠. 소득, 그러니까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6년간 꼬박꼬박 모아야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참 그렇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라는 거. 참 이 전세값의 고공행진은 언제쯤 이게 멈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ING 진행형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들 답답한 것들 너무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02-2077-6330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저희와 함께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나가실 수 있어요. 02-797-0300번으로는 문자 저희가 접수받고 있는데요.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여기로 이제 문자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제가 6년 동안 꼬박 모아야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6년 해도 이러긴 한데 평균치 아니에요, 대표님? 이게 그 서울의 뭐 시내 중심이냐, 뭐 그 교통 편리하냐에 따라서는 더 모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년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지금 돼요? 평균적인 그 이제 연소득 대비한 주택가격 비율이라는 그 통계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PIR 해서요, Price Income Rate라는 쪽으로 해서 수치를 평가를 하는데 그게 열이다라고 한다면 10년 정도는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네. 지금 사실 수치상으로는 열이 넘습니다. 예, 주택을 구입하는. 그게 10년 측면에서. 이상이 걸린다는 예.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5년 정도 모아야 전세금이라는 말은 이제 주택금액 대비한 전세 비율이 네. 또 있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이 많이 늦어져서요. 어느 정도 목돈으로 출발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집값이 이런 식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진입 비용 자체가 높다 보면 전세 구조에서 이 렌트죠, 월세라는 쪽, 네, 전세 네. 구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그렇죠. 거주 네. 비용인데 그 부분이 렌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추세고요. 정말 저희 후대 쪽에서는요, 무조건 렌트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월세부터. 네, 지금은 신혼집은? 오히려 그래도 목돈을 마련해서 전세금을 가지려는 그런 부분, 또 네. 전세 이후에 아파트 분양을 받든 내 집 마련하는 그런 부분도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 중요한 요소,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소비 패턴이 이렇게 너무 늘어나고 그러면요, 렌트로 시작해서 렌트로 끝나는 그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소득도 함께 좀 확 늘어나야 되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하니까 이게 좀 걱정입니다. 전세라는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입니다. 월세로 전환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걱정도 함께 듭니다. 뭐 이런저런 걱정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들은 저희가 모두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상계동, 노원구 상계동 11단지요.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예. 11단지 아파트, 주공 예. 아파트인가 봐요. 네. 어떤 거 궁금하세요?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 거기 앞으로 네. 전망을 좀 보고 싶고, 예.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게 전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좀 들여다볼게요. 예. 예, 시청자님.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노원구 상계동에 네. 주공 11단지를 예, 갖고 계신데 예. 언제 구입을 하셨어요? 올 봄에 구입했거든요. 올 봄에요. 예. 자, 그 구입하신 목적이 그냥 네. 그 어떤 투자적인 부분으로 구입을 하셨나요? 시세 차익을 좀 보기 위해서? 예, 그 투자도 있고, 네. 또 그냥
궁금한 그저뭐 앞으로 재건축이 되나 안 되나 그 말이 있어가지고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그것도 궁금하고. 자, 일단은 올 초에 예. 구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예.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자, 왜냐하면 우선은 예. 부동산 시장이 지난 그 3, 4, 5월 달을 굉장히 침체기였다가 6월 달부터 최경환 예. 경제부총리에 대한 효과 또 예. 지금 이 9월 1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요. 예.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다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올 봄에 했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잘 예. 구입을 하셨어요. 아, 예. 특히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이 뭐로 보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침체됐을 때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막 네. 서로나 그 조금 급하다 했을 때, 즉 막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네. 좀 서둘러서 막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예. 시청자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칭찬 받으셔야 돼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지금 9월 1일 부동산 대책에 예. 지금 재건축 연한이 단축이 됐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 이쪽 같은 경우가 88년도에 그 입주가 됐기 때문에 예. 재건축 연한이 이제 2018년도에 가능해요. 2018년도부터 가능하게 땡겨진 예. 거예요. 아, 예. 자,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 네. 또 이 부분, 이 근처에 여기가 지금 마들역 바로 옆이잖아요. 네. 또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예. 또 옆에 그 창동 차량기지 있죠.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 예. 이쪽이 일단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네. 7개 그 광역 거점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요. 예. 여기에 그 어떤 복합지로서 네. 개발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이거든요. 네. 자, 여러 가지 단계에서 큰 예.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예. 시기라든지 네. 또 어떤 이런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 예. 예. 여기는 구입을 잘 하신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구입했을 때 이 네. 지역에 단점이 있다면 전세 네. 비율이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만큼 예. 내가 전세를 놓고 투자된 금액 자체가 너무 그렇게 낮진 않은 상태에서 예. 약간의 얼마만큼 이 가액이 좀 올라가 줄 수 있느냐, 즉 투자 예. 대비해서 얼마나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라면 예. 너무 큰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다예요. 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출발한다면은 전세 만기 시점이 또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매도 타이밍을 잡겠지만 예. 일단은 앞으로 향후 한 2, 3년 정도 안에는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마다 지금 얘기한 그 창동 차량 기지에 대한 예. 부분이 조금 가시적으로 개발 라인으로 했다는 언론의 기사화도 됐을 때 예. 주변의 집값이 당연히 가격 상승이 될 텐데요. 예. 예. 대체적으로는 많게는 10%, 적게는 한 5% 정도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거예요. 아, 그때 예. 그 금액 정도가 절정이냐, 그 예, 예. 이후로 또 탄력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은 좋겠지만 이런 예. 아파트라는 것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네. 자, 마찬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고액으로 낙찰이 됐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특별한 이슈가 생긴다고 한다면 일단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부터 뛰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집값이라는 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어느 정도가 한계고 어느 정도가 절정인지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기는 잘 샀는데 팔기를 잘해야지만 정말 진정한 투자를 잘 하시는 거니까요. 아, 예. 때마다 체크를 하시고 또 필요하면 전세 만기 이전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네. 그때 절정기에 네. 팔고 나오셔서 아주 최대 보유를 효과를 한다면은 2018년까지 재건축을 바라보고 보유를 한다면은 2018년 동안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가 그 17평에서 32평까지로 구성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층 아파트란 말이죠. 그만큼 네. 대지 지분이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예. 중요한 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도 사업성이 있어야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오히려 안개 전국이라고 하죠. 네.
사업이 실제로 들어갔을 때 이익이 크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가격이 올라가긴커녕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안개 전국에서 부동산이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시장도 생긴다는 소리예요. 예. 그것 때문에 2018년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 분위기가 조금 업 됐을 때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예. 때마다 연락을 주십시오. 네. 예. 아파트 구입하신 뒤에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이거 잘 샀나 못 샀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예. 어떻게 좀 예. 안심이 되셨어요? 일단은 잘하신 그 결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어떤 거요? 뭐 요 같은 어정부 논현동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 시청자님, 다른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예. 추후에도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02-2077-6330. 여기로 아.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아유, 저희가 또 뒷분들이 쭉 밀려서 있어서요. 또 첫 번째 분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기뻐요. 예? 아, 저희 전화 연결된가요? 기쁩니다. 저희도 예. 기뻐요. 우리 시청자님 예. 좀 고민 좀 덜어드려야 될 텐데.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그 김포 한강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를 예, 예. 작년 12월에 분양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사를 못 가게 되고 수원에 거주를 하게 돼서요. 그거를 그냥 매도하고 수원에다 다시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그거를 아. 좀 기다려 보는 게 나은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말씀하신 게 김포 한강 신도시 예, 반도 반도 유보라 유보라 2차, 2차. 24평. 24평.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예. 예, 네, 대표님. 우선 반갑습니다. 예. 네. 아주 영광이에요. 예, 그래요. 예, 네. 본인의 고민이 이런 데서 해결되면은 제일 좋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김포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는 매도하시고 수원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지금 이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작아지신 거 보니까 아이고, 새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팔자니 조금 아까워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김포 한강 신도시의 전체 가구 수는 6만 가구입니다. 예. 자, 물론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지금 서울 서남권에 예.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이 계속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모습은 굉장히 좋을 듯해요. 예. 물론 이제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이 버스로의 교통도 의외로 가까운 편이고요. 근데 예. 중요한 건 지하철 노선이라는 게 2018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데 예. 그게 막상 노선이 그 개통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요. 거기서 서울로의 출퇴근 또 예. 거기와 서울과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강서구 지구에 이제 노후된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예. 충분히 그쪽에 있는 아파트 시세도 그다지 그리 높지는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평당 1,000만 원이거든요. 예. 여기가 그 예. 이상 예. 가격이 올라가려면 예. 수요자들도 많아져야 되지만 공급량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 지역 근처에는 여기 말고도 서울과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는 검단 신도시도 있어요. 아, 또 예. 저쪽 위쪽으로 오면 파주 운정 신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예. 아마도 이거를 구입하셨을 때 모델하우스를 딱 보고 야, 이 한강변에 이런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너무 멋지다. 예. 라고 해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셨는데 공교롭게 이사를 못하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럼 제가 좀 큰 틀에서는 예. 집값이 올라가려면 공급의 예. 희소 가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예. 나서 계속 수요층들을 입주하시려는 분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예. 거주를 좀 한두에 하다 보면요. 교통 불편해서 다시 서울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지금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여기가 지금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 금액이 좀 치고 올라오긴 맞는데 예. 그 전세 비율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원보다 상당히 못 미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반도 유보라 2차 같은 경우는요. 24평형 단일평형이거든요. 예. 단일평. 보통 통상적으로 이 아파트 24평형이 조금 많은 수요층들이 찾으려면 그 단지가 20평대, 30평대, 40평대 좀 고루 분산돼 있는 상태 24평형이라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 단일 소형 아파트의 그 평형 구조는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조금 밀린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가격 상승하기에는 조금 높지는 않다. 너무 가격이 기대하지 상승은 좀 어렵겠다라고 하니까요. 쿨하게 동탄 쪽으로 수원은 좀 실거주 목적이라면 예. 동탄 2기 신도시들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동탄 2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 수요층들의 집중화 현상도 굉장히 높지만 좀 이거를 보십시오. 내가 높다고 손 치더라도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곳에 이렇게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원 이남 쪽에는요. 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내 거주 비용을 좀 줄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24평에 2억 4천이다라고 한다면 32평 같은 경우가 2억 4천 정도 이하에도 구입할 수 있는 주택들이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진된 게. 오히려 그런 거를 들어가 보면 전세 비율도 80%, 85% 정도 돼서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거주 겸 투자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강 신도시는 매도, 그리고 수원 이남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더 들여다보자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호메실주보다는 그 동탄을 조금 아무래도 호메실 쪽 같은 경우 1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탄 쪽에 어떤 수요 집중화 현상들이 더 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는 곳 지역은 항상 더욱더 인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또 KTX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되었을 때 또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기도는 더 강해질 거니까 호메실보다는 더 낫겠죠. 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그리고 추후에 또 고민해보다가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 드리면 되죠? 그럼요.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관없어요.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자, 뒷분 또 만나러 가봐야죠. 시간적 여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뒷분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반갑습니다. 어느 쪽이세요? 저는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천 상동의 다정한마을 뜨란치에 30평대 하고요. 네네. 부천 중동 신도시 쪽에 포도마을 3부 아파트 30평대를 이제 고민 중에 있어서 예. 이게 좀 어느 게 좀 사야 되는 게 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또 제가 예전에 한때 좀 살았던 곳이어서 또 네. 관심이 더 가네요. 네. 부천 상동 하나 말씀해 주셨고 중동 쪽에 네. 있는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네. 두 개 중에 한번 골라볼게요. 네네. 네. 자, 우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거주 목적으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 네. 하나는 지금 상동에 있는 다정한 마을이에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제가 빨갛게 표시된 곳이 다정한 마을에 있는 뜨란치 아파트 네. 33평을 보고 계시고 네. 요 지금 포도마을 한다면 이제 부천시청 네.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 네. 아마 누가 봐도 이 둘 중에 대한 부분으로 따진다면요.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있는 그런 단지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굉장히 되셨을 거예요. 네, 고민 많이 되고. 네, 제가 한 방에 해결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거주하면서 집값이 좀 올라가면 더 좋겠죠. 네네. 네, 자, 이런 측면에서 우선 그 뜨란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된 지가 한 2002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포도마을에 있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94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포도마을에 있는 아파트가 이 7호선 라인에 대한 교통 환경도 누리면서요, 또 인근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또 워낙 이쪽이 일기 신도시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라든지 또 이렇게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습에서는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자, 지역적인 측면에서는요. 근데 지금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지금 일기 신도시라고 한다면은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지금 이 근처에서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개발 예정은 없어요. 네. 그런 상태라면 지금 처음에 보신 다정한 마을의 뜨란치 아파트가 2002년이라면 그나마도 신축 아파트에 속한 거예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 수요층들에 대한 그 어떤
집중화 현상이랄까요? 전세 금액에 대한 상관관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요. 일단 이 뜨란치 아파트가 전세 비율이 더 높아요. 네네. 자, 지금 그 매매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지금 평당 뭐 네네. 1,000만 원이 조금 넘은 정도로 예. 이렇게 하는데 이 다정한 마을 그 뜨란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이 2억 중후반대,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고요. 네. 자, 포도마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 그 3천에서 2억 5천 선입니다. 네. 결국은 지금 그 집값에 대한 산정 기준은 전세 비율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그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많은 그 주택을 구입하려는 심리 자체 분들을 또 그런 거를 소유하려는 분들은 전세 수요자거든요.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되는 부분은 전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 포도마을에 94년 된 게 그래도 언젠가는 재건축돼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재건축 연한이 조금 짧아졌다 손 치더라도요. 그 혜택을 받는데 94년 같으면은 2024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없이 끌고 간다면은 뜨란치 아파트가 당연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집값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기서 만약에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또 이제 가정주부께서 또 이제 주로 이제 일을 안 하시고 주부로서 이렇게 지내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포도마을을 더 유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원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거는 거주하는 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어디가 더 살기 편하다는 서로 이렇게 각자 의견이 틀리기 네. 때문에 집값이라는 부분만 산정해서 한다면 뜨란치 아파트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네, 많이 좋겠어요. 도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문자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4009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마곡지구 내에 있는 1층 상가 22평 매물을 7억 원에 분양받았다고 잔금을 치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상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때요? 진짜 뭐 이전에 좀 뭐 아예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잔금 치를까요? 어떨까요? 일단 그 상가라는 트렌드가요. 점점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는 많은 수요층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는, 즉 파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분양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때가 기회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싸게 분양될 리는 없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항상 그래서 요즘 상가 시장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여기 그 마곡지구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사실. 뭐 100만 평 규모의 여기에 그 복합 단지 R&D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주거 지역도 이렇게 새로이 분양되고 입주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좋긴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상가 시장이 좋을 듯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맹점은 지금 상가 분양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평균적인 금액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전국은 한 2,600만 원에서 2,800만 원 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여기 같은 경우는요. 통상적으로 2,800만 원에서 3,500만 선이 되는데 아까 지금 7억이라는 금액 그리고 한 22평이라고 계산을 나눠 보니까요. 네네. 한 3,150만 원 선에 분양은 받았어요. 근데 지금 22평이라고 한다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따진다면 50% 정도이기 때문에 한 11평짜리예요. 그러면 아마도 11평짜리에서 취해야 되는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 350에서 400을 불이평을 받았을 겁니다. 아하. 자, 그러면 350만 원 정도가 임대가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네. 그때는 그 내가 원가로 산 7억도 금액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익률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때 다시 되판을었을 때 수익률 떨어진 상태에서 누가 살 작자도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않죠. 비싸게 이렇게 매겨지지가 안 않겠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다행히 조금 구입을 해놓으시고 잔금 치레 전에
손해 안 보고 네.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재매매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은 빨리 나오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왜냐하면 상가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물론 굉장히 귀한 자리에 월세 수익이 350만 원, 40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이 택지구 조성돼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만 올인할 수 있는, 즉 상가 이용 비율이 거기에만 집중될 수 있느냐라는 거 하고요. 이미 기존에 상가가 있는 상태하고는 분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네. 즉 이 근처는 발산역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요 근처에 9호선 마곡나루역이라든지 신방화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가를 기대치로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발산역 근처에 있는 상가가 오히려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7억이라는 좀 고가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근처에 있는 주거 지역에 있는 다가구 월세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좀 소형 상가주택을 구입하는 측면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마곡지구 때문에 이미 인근에 있는 집가는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는 접근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잔금까지는 가지 않으시고 빠져나오시는 걸 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문자까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방송 외에도 저희가 이윤환 대표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재테크 전략자 드려요. 9월 27일 토요일, 29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렸어요. 간단하게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세미나에 관련해서요. 세미나라는 건 이제 공부하러 오시겠지만요. 부동산 분야의 세미나는 실전 공부예요. 그래서 요즘은 일단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 늪을 벗어나서 이제 활동기에 접어 들어갑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느냐, 행동하는 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요. 와서 많은 것을 들으시고요. 그거를 실전에 옮기시는 그런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발품도 팔아야 되고 머리도 계속 써야 됩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제 돈을 좀 벌어볼까요? 돈이 될 만한 매물 정보 저희 지금부터 전해드릴 건데요. 02-2077-6392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두 분께서 어떤 매물을 준비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이수희 소장님, 오늘 어디예요? 네, 일단은 복합 개발과 그 뉴타운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 수혜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빈에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마포구 중심에 있는 아현동의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아현동 자유시티에 갈게요. 김연아 소장님이 오늘은 2개 준비하신 거죠? 네, 오늘 제가 2군데
준비했는데요. 두 개 다 지금 양재동에 있습니다. 지금 개발 호재도 다분하고요. 재건축 이주 수요에 내곡지구, 세곡지구 지금 보금자리 입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유입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하이브랜드죠.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이브랜드 2층에 입점한 바로 유명 브랜드 샵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매물은 3룸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굉장히 적합하고요. 실제 양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열어봐야 될 텐데요. 김은아 소장 매물부터 볼게요. 양재동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가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2005년도 3월에 준공이 건물 완료가 됐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2층입니다.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8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1억 원 정도 투자하면 매물 가능하겠습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소장님, 이게 그 하이브랜드 2층에 있는 건가요? 네, 초창기 이제 분양할 때 굉장히 바람을 많이 일으켰었죠. 유럽풍 고품격 유명 패션몰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주변 입지 여건상 약간 미비한 거 그러니까 지하철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R&D 센터들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주변에 주택가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분양에서 실패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요. 가격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안정된 패션몰을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유명한 볼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방송 밖에서 그러는데. 근데 다 알아들었어요. 네. 그것도 있고요. 이렇게 유명 브랜드들이 네네. 섞여 있는 유명 패션 상설 매장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카페 베네라든지 아니면 지하층 같은 경우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바로 인근이죠. K타워 호텔. K타워 호텔도 이번에 특 1급 호텔로 승격이 됐어요. 그 옆에 이제 삼성 R&D 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입 인구가 증가하겠죠. 세곡지구, 내곡지구, 보금자리 주택에 지금 입주 세대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할인마트 같은 그러니까 생활 편의시설이죠.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마트 이런 것들은 있는데요. 특히 이 백화점이 없습니다. 백화점 부재로 인한 그 효과를 바로 이 하이브랜드에서 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큰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매매 가격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 대출 이용하면요 1억 원인데요. 지금 시세 차익도 보장이 되는 매물이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 전용 면적도 12평이 됩니다. 12평이기 네.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져가셔도 되는 공실 없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이브랜드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디지 했는데 아까 사진 보니까 그 네. 코스트코 앞에 있는 건물 맞죠? 네네, 그 하이브랜드입니다. 주변 좀 점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코스트코 사이와 그다음에 LG R&D 센터 연구 사이 바로 입지에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K타워, 옛날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죠. 맞아요. 교육문화회관 바로 호텔 바로 앞에 있고요. 인근에 바로 삼성 R&D 센터와 내곡지구, 세곡지구가 포진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는 양재 2동, 양재 시민의숲역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지적인 예전에는 조금 동떨어진 그러니까 실제 서초 주민들이 다가가기엔 좀 동떨어진 지역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 개발 호재가 다분함에 인해서 지가 상승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좀 기존에 있던 그 임대차를 계약서를 보면은요. 앞으로 10% 임대한다는 보장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익성 보장이 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마다 이 지역 자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스트코 장 보고 그 건너편에 여기 건물 가서 막 쇼핑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건물 특징 좀 점검해 주세요. 네, 2005년도에 분양됐고 준공되었죠.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명품 브랜드관입니다. 지하에는 이마트가 지금 현재 입점되어 있고요. 1층과 2층에는 유명 브랜드, 그러니까 숙녀복과 신사복이 섞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패션몰이 밀집한 상가인데요. 특히 그 하이브랜드는 19층까지 있거든요. 자, 하이브랜드는 프리미엄 쇼핑몰뿐만 아니라 패션 아울렛, 리빙, 가전제품,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 푸드코트, 그다음에 뭐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을 여기서 다 누릴 수가 있고요. 특히 위층부에는 오피스텔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 시설로서 굉장히 뛰어난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윗부분은 또 오피스텔이었군요. 그 상가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보고 요걸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임대 수익 지금 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수익성을 좀 높일 만한 무언가가 좀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우선 매매 가격이 우선 중요하잖아요. 2억 8천만 원입니다. 평당 분양 가격이니까 50% 전용률이 50%거든요. 그러면 분양 평수는 약 24평입니다. 분양 평수로 따졌을 때 약 1,500만 원에 거래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보증금 현재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이 4.2% 기준입니다. 1억 5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월 이자가 87만 원 되겠습니다. 자, 87만 원을 제외한 1억 원 투자 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죠? 이게 87만 원? 87만 원이 월 수익이 되겠네요. 87만 원이 월 수익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 이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 이용하게 되면 수익률이 10%, 대출 이용하지 않고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했을 때도 안정적인 금액이죠. 7.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2년마다 또는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임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수익률 상승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도 같이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삼성 R&D 센터가 바로 내년 오픈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그 주변 지역에 R&D 센터, 연구센터들이 굉장히 많고 그 화물트럭 터미널 뭐 개발 부지? 이거는 뭐예요? 여기가 지금 양재 화물트럭 터미널 부지죠. 그 바로 맞은편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네, 파이시티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여기가 이제 복합센터로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추후 그 바로 옆에 배우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바로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서초구에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백화점이 없기 때문에 그 쇼핑의 그 어려움을 바로 이 하이브랜드,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 매물이 아니라 그 매장은 유럽풍으로 고급스럽게 꾸몄지만은요, 가격은 상설 할인 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예. 그리고 고급스러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매물 서초구 양재동 가서 이제 상가 매물 점검하고 왔는데요. 가격대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이에요. 아현동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자, 어떤 매물일지 간단한 정보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아현역, 5호선 애호개역,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올해 10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로 구성돼 있고요. 매매 금액이 1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예상해서 3,500만 원이면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장님, 이 매물 어떤 추천 포인트 갖고 오셨어요? 네, 일단은 아현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본 매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가현과 아현 뉴타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의 위치는 개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실제로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입주권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입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제어계약 그리고 아연역을 지금 도보 5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매물로서 역세권 프리미엄 효과도 굉장히 톡톡히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근처에는 학군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지로서 이동이 굉장히 또 편리하기 때문에 업무지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 풍부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편리하고 주변에 학교들 많고 또 업무지구도 밀집돼 있고 주변 지역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마포구 아현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주거지로서 각광을 굉장히 많이 받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면서 천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뒤쪽으로는 남산이 있기 때문에 한강과 숲을 끼고 있는 천혜 환경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강남, 용산, 그리고 공덕,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처에는 개발들이 많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상권이 확장되고 입지가 또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체계적인 개발에 의해서 입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겠고요. 지금 초중고 같은 경우도 복합시설이 갖춰져 있는 아이언 초중고 그리고 근처에는 연대, 이대를 비롯한 대학가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과 환경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의 가치를 좀 높여줄 만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주변 지역에 뉴타운 뭐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개발 호재로 잡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근처에는 앞쪽으로는 서대문구 부가현이 있고 그 옆쪽으로는 아현 뉴타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지금 개발이 계속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 매물이 속한 지역 자체가 또 노후화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사업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이쪽이 된다면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현 3구역에 지금 입주를 앞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를 시작할 텐데 원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뭐 3억 8천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세가 거의 5억 3천에서 5억 5천 정도 가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시세적인 프리미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런 호재를 앞으로 미래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덕역이 굉장히 가까운데 공덕역 같은 경우는 경의선 지상라인 쪽으로 숙박시설, 쇼핑시설 해서 복합시설이 들어올 것이고요. 서울역도 북부권, 역세권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권이 또 확장이 되고 신촌 같은 경우도 상권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 확장에 의한 고용인원 창출과 그리고 지역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치 상승의 탄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준공을 계획으로 지어지고 있네요. 지금 이제 9월도 거의 다 갔으니까 거의 임박한 상황이에요. 준공 완료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투룸의 구조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 신규 주택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신규 주택의 희소성이나 환급성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래서 구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빠졌습니다. 방 2개, 거실로 구조로 되어 있고 욕실이 있고요. CCTV 분명히 설치해서 또 방범도 환경했고 주차도 100%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투룸이지만 옵션으로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뭐 냉장고는 아니지만 그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앞쪽으로 개방감, 체감감이 좋고 신규 주택이 아무래도 전무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해서 임대수 잘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특별하게 꾸며지고 있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합니다. 이 적정한 가격선이어야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가격은 지금 1억 7,500만 원으로 주변 시세에 따지면 저렴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주택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1억 4천에 맞추게 되면 소액이 3,5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를 맞추신다면 3천에 60만 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액 투자로 인해서 마포구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그리고 입지 조건 이쪽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매물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점검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마지막 한 개의 매물도
양재동에입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이고요. 간단한 정보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97년도 6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건물 4층 가운데 2층인데 방 3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매매 금액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7천만 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재동으로 갑니다. 김연아 소장님 추천 포인트요. 아까 하이브랜드는 뭐 양 신분당선을 끼고 AT센터 바로 뒤편에 있다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AT센터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거리는요. 이 제일 입지가 좋은 게 장점인데요. 이 거리는 양재 이동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근린공원과 매원초등학교, 언남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양재동에서 A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입지가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곧 있으면 지금 현재 개포 주공아파트죠. 개포 주공아파트의 이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매물이고요. 특히 전용이 19평에 베란다가 5평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내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거주용으로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방이 3개거든요. 방이 3개다 보니까 입주가 굉장히 좋아요. 뭐 매원초등학교, 근린공원, 그다음에 언남중학교, 언남고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같이 그러니까 학생을 둔 학부형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에 입지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또 그 상가 보면서 양재동에 있었으니까 입지적인 요건은 충분히 얘기가 드렸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그 개포주공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재건축을 비롯한 그 개발 호재들도 좀 점검해 주세요. 지금 요즘 이제 강남의 재건축이 화두잖아요. 굉장히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그 주변의 집값도 역시 같이 올라서 호가가 오르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주공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모두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도 있고요. 일반 아파트들도 있는데요. 자, 재건축 때문에 이어지는 그 그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아파트 가치 역시 지금 현재 가격이 뛰어오르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개포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매매 가격이 4억 5천에서 뭐 10억 초반대까지 다양하게 그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용 면적이 다 18평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평형대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주를 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를 봤을 때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시려는 분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접근하실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전세 대란이 오기 전에 전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지금 현재 전세 시장 지금 현재 상황은요.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인데요. 자, 여기서 약간 1천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을 한다면은요. 3억 5천만 원 이상의 전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A급 입지의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이제 좀 볼게요. 네. 방 3개로 구성된 매물이라고 하셨죠? 네. 구체적으로요. 이게 단점이 97년에 지어진 단점만 있어요. 조금 예, 됐다. 오래됐다. 응. 오래돼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싱크대하고 욕실만 좀 바꿔주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들지가 않거든요. 뭐 더 나아가서는 창틀하고 샤시만 바꿔주더라도 전세 가격을 3억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A급으로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재 이동 전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원초등학교와 언남중학교가 도보 3분 거리, 근린공원이 바로 도보 3분 거리, 주민센터도 역시 바로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요. 서초 우체국과 바로 은행들이요.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편의시설 이용하기도 편리하고요.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도보 한 2분 거리에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 시내 어디든지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특히 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생을 둔 학부형들한테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거주를 하려는 분들에게도 적합할 거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재건축 올라오면서 네. 그 이주 수요 맞물려서 수요층도 그렇죠.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아보면 될까요? 매매 가격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시세 대비해서 약 3천만 원 저렴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층 같은 경우는 경매에 나왔었습니다. 자, 지층 같은 경우도 3억대, 반지층이 3억대의 경락가를 보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 가능액은 지금 현재는 3억 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아서요. 감정가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 금액이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을 1금융권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율 같은 경우는 3.4에서 3.7%이기 때문에 자, 반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매입하셔서 실제 거주하셔도 됩니다. 내년 3월이 임대차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에 입주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요. 실입주 하시는 분들 실제 투자 금액 1억 1천만 원으로 저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로 전환 시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월세로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13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제하고 연수익률 7.5%를 보이고 있는 매물이고요. 1천만 원 정도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전세 시장에 내놓았을 때는 3억 5천만 원 전세 호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재동에 있는 방 3개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네. 주셨는데요.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시나리오가 제일이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뭐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요. 반전세 구하기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현재는요. 네. 은행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셔서 저금리, 그러니까 3% 이하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일반 대출과 저금리 대출을 반반씩 섞으셔서 내 집 마련하는데 초석을 마련해 두시면은요. 1억 1천만 원 정도로 안정적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오히려 반전세나 전세 사시는 금액보다 주거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고요. 앞으로 되파실 때도 4억 원 이상에 팔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도 누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희 화면으로 다시 정리했는데요. 이 매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매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요. 2077-639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이해낙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